안녕하세요. 한의사 강민구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건망증과 치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염증과 장 건강, 그리고 미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치매는 뇌가 녹슬고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. 뇌가 망가지도록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염증입니다. 이 염증이 안 좋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사실 염증은 단순히 우리 몸의 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,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. 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염증 반응이거든요. 이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디에 상처가 생겼거나 감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바로 염증이에요. 우리 몸을 지켜줄 때는 아주 든든하고 씩씩한 군인이죠. 하지만 전쟁이 없는데도 군대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 말이죠. 이 만성염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. 싸울 적이 없는데도 계속 전쟁 같은 훈련을 우리 몸에서 하느라고 정상적인 조직들을 손상시킬 수 있죠. 이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런 만성염증이 다양한 병을 만들고 더불어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따라서 만성적인 염증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뇌의 염증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의 염증인데요. 과연 장과 뇌는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시죠. 만성 변비 환자는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이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변을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보는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서 뇌가 더 일찍 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. 만성 변비 환자들은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, 이 점수 차이는 평균적으로 3년을 더 빨리 늙은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. 또한 정상인에 비해 만성 변비 환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73% 더 높았다고 합니다.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장 건강과 뇌 인지 능력 사이에 장내에 있는 세균,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요. 장뇌축은 장과 뇌의 건강 상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.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이들의 상태를 서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. 변비는 단순히 장의 문제인데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? 그 이유를 장뇌축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한약 중에 이 정신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약들도 있는데, 우리 이 한약이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나 궁금증을 가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뇌에는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. BBB라는 장벽은 혈-뇌 장벽, 혈액-뇌 장벽,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, 이른바 BBB라고 부릅니다. 자,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뇌잖아요.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벽인데요. 이 장벽의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.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의 물질은 모두 차단하되 뇌에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장벽 덕분에 외부 독소로부터 우리 뇌를 지킬 수 있지만, 반대로 이 약이 뇌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드는 거죠.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정신과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BBB라는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한약의 경우는
대부분의 약물이 BBB에서 막힙니다. 뇌와 관련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연구의 패턴도 바뀌었어요. 만약에 어떤 약이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장의 염증 상황도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. 개심산이라는 한약을 활용한 연구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에 약을 투약하고 장의 염증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. 장의 염증 상황이 좋아지면 뇌의 염증 상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이 장과 관련된 뇌의 문제는 단순히 인지 기능이나 치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.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요, 이 정상인보다 정신과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.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환자 중 38% 이상이 불안장애, 27%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정상인들의 불안장애나 우울증 발생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. 물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자체가 주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연구팀은 원인을 장뇌축 이론으로 지목했습니다. 특히 이 연구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장뇌축 연결을 통해 장내의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 두근거림, 식은땀, 열감 등의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.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몸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자체적인 신경계를 말하는데 장내에 문제가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주관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.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과 뇌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근 이 학계에서는 치매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식단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지중해 식단이라고 합니다. 싱싱하고 건강한 야채와 과일, 견과류, 올리브유 등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건강한 식단, 지중해식 식단, 이걸 한식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한식은 치매 예방에 안 좋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 치매 예방에 가장 신경 쓰셔야 할 우리 어르신들께서 수십 년 드시던 한식을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지중해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기는 어렵겠잖아요. 한식에는 이 다양한 나물이 있지 않습니까? 나물 종류도 다양하지만 조리법, 양념도 다양해서 이 나물만 잘 조리해서 먹어도 지루할 틈 없는 식단이 준비될 수 있겠죠.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나물 반찬, 짜지 않은 찌개, 적당한 단백질 반찬이 함께하면 충분히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짜지 않도록 염도는 잘 조절해 주셔야겠고요. 튀김과 같은 기름진 음식, 짜거나 매운 음식은 치매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,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곡지라는 혈자리입니다. 곡지혈은요, 한의학의 경락에서 수양명 대장경에 속합니다. 대장경, 즉 대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혈자리라는 것인데요. 곡지혈은 윗팔과 아랫팔의 중심이 만나는 부위에 있습니다. 여기 뼈 있는 부분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. 여기를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간혹 이 부위를 눌렀을 때 뻐근하고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치료점이면서 진단점이기도 합니다. 즉 여기를 눌렀을 때 뻐근하신 분들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5초 정도 꾹 눌러주셨다가 잠시 쉬었다가
다시 눌러주시고 하면 되는데요. 양쪽 번갈아 주시면서 10번씩만 지압해 주셔도 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우울, 불안장애 등 정신과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를 넘어 치매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음식 섭취,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